자, 계속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분산 분석입니다. 아노바. 자, 분산 분석은 그룹이 3개 이상이에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룹이 3개 이상이면 무조건 아노바. 그룹이 2개 이하면 T테스트.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민을 안 하셔도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차이 검정인데 그룹이 몇 개지? 뭐와 뭐 사이의 차이를 검증하는 거지? 2개 이하냐? 그럼 무조건 T테스트. 2개 이상이냐? 무조건 아노바.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고민하지 않으시란 말이에요. 자, 분산 분석인데 분산 분석에서 보시면 몇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밑에 보면 평균과 분산 분석에 비교해서 왜 평균 분석을 3번을 안 할까? 만약에 집단이 3개면 1, 2, 3번 집단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1번하고 2번의 차이 분석, 2번하고 3번의 차이 분석, 1번하고 3번의 차이 분석해서 3번 비교할 수 있어요. 평균을. 그런데 왜 굳이 3번의 평균을 분석하지 않고 분산 분석이라는 방법을 쓰나? 여기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평균 비교를 하면 T테스트를 3번을 해야 되는데 얘는 분산 분석 1번이면 끝난다는 말입니다. 통합해서. 자, 어떤 문제가 보면 여기 여러 가지가 뭐 나와 있죠? 이게 0.5가 아니고 0.05입니다. 이게 좀 잘못됐는데 뭐냐면 우리는 항상 95% 신뢰 구간을 가지고 검증하죠. 그럼 항상 5%, 즉 0.05, 5%의 에러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를 T테스트를 3번 하면 어떻게 돼요? 0.05, 0.05, 0.05 해서 실제로 여기 보는 것처럼 0.14, 즉 14%의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통계학자들이 방법론을 만들어놔서 아노바라는 방법론을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물론 아노바 같은 경우에 분석하는 방법에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다시 아노바를 할 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분산 분석은 뭐냐? 그룹이 3개 이상일 때다. 자, 그렇게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뭐 여러 개 나와 있는데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분산 분석은 아노바는 총 4가지의 분석 방법이 있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웨이라는 말을 씁니다. 원웨이, 웨이 이런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원웨이라는 거 일단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는 것처럼 매장 위치에서 강남, 강동, 강서, 강북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 그룹이 몇 개가 나왔죠, 지금? 총 4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모가 4개잖아. 그죠? 네모 박스 하나가 그룹 하나하나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그룹이 4개의 각각의 만족도 조사를 하는 거니까 강남의 만족도, 강동의 만족도, 강서의 만족도, 강북의 만족도에 대한 차이를 쭉 해서 차이 검증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차이가 있다, 없다. 이걸 분석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원웨이 아노바는 인디펜던트 샘플 T테스트의 확장이죠. 우리가 아까 전에 T테스트를 봤는데 이거였었죠. 여기 보면 인디펜던트 샘플 T테스트 이거를 그룹을 3개로 넘어가면 뭐예요? 원웨이 아노바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인디펜던트 그룹이 2개면 어떻게 돼요? 인디펜던트 샘플 T테스트. 남자와 여자의 차이 분석 인디펜던트 샘플 T테스트. 남자, 여자, 아저씨에 대한 차이 분석 원웨이 아노바. 쉽죠? 그냥 그룹이 2개냐 3개냐를 가지고 분석하는 의미니까 아주 쉽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시간에 따라서도 나눠진다 그랬죠? 시간에 따라서도 전과 후의 차이 이렇게 나눌 때는 failed sample t-test 시간이 전과 후 두 번이니까. 그런데 시간도 2번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효과 측정하는데 6개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6개월 동안에 약을 먹기 전 6개월 후에 체중을 재는 방법도 있겠지만 도대체 몇 개월쯤 되면 살이 빠질까 이게 궁금할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한 달마다 재는 거죠. 약을 먹고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2달 뒤에 3달 뒤에 4달 뒤에 그리고 마지막 최종 6개월 프로그램 끝났을 때 이렇게 시간도 여러 번 측정할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건 내가 어떻게 연구하느냐에 따른 거니까. 그랬을 때 시간을 여러 번 측정해서 시간이 2번 이상 넘어간다. 날을 2번 측정하지 않고 3번 이상 측정한다. 그러면 뭐예요? repeated라는 말을 씁니다. repeated라는 말은 뭔지 아시죠? 반복한다. 그래서 repeated measure라는 말은 측정한다라는 말이죠. repeated measure ANOVA 해서
반복해서 측정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잘 보시면 위에 t-테스트하고 아노바는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해되셨죠? 서로 연결이 돼 있어서 인디펜던트 샘플 t-테스트는 그룹이 2개일 때, 그룹이 3개 이상이면 뭐예요? 원웨이 아노바. 이렇게 연결돼 있죠? 자, 시간을 전후로 측정할 때는 페어드 샘플 t-테스트. 그게 아니고 시간이 하나 더 늘어나서 3개 이상이다. 그러면 뭐예요? 리피티드 메저드 아노바. 이렇게 쌍쌍이 묶여 있습니다. t-테스트하고 아노바는 묶여 있어요. 그룹이 2개냐 3개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지 묶여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총 5개는 설명이 끝났어요. 5개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죠? 5개까지는 이해하기 쉬운데 갑자기 뭐가 늘어나냐면 two-way라는 말이 들어가네요. two-way 아노바. two-way 아노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two-way repeated 아노바라는 게 들어갑니다. 자, 얘는 못 가. 갑자기 얘는 못 가. 그 차이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태까지는 변수가 하나였었어요. 그룹핑 나누는 변수가 하나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바꿔서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그룹이 2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무슨 말이냐면, 자, 나를 측정할 때, 나에 대한 그룹을 나눌 때 성별, 그럼 뭐가 돼요?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되죠? 그런데 나를 또 나누는 거는 뭘로 나눌 수 있으냐면 여러분들하고 결혼, 유부남, 그 다음에 뭐죠? 미혼이냐? 기혼했느냐? 이렇게도 나눌 수 있겠죠? 여러 개로 우리가 차이를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통닭의 맛을, 통닭 좋아하시죠? 갑자기 침이 넘어가네. 통닭 좋아하는데 통닭의 맛을 결정하는데 이게 있습니다. 온도를 1000도로 튀겼을 때, 1500도로 튀겼을 때. 됐죠? 그럼 뭐 1000도로 튀겼을 때가 맛있을까요? 1500도로 튀겼을 때가 맛있을까요? 이제 연구해 봐야 되죠. 근데 우리가 온도에 따라서도 맛의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만약에 BBQ 회사 연구원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실험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온도에 따라서 맛이 차이가 있을 거야.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1000도로 튀겼을 때가 맛있는지 1500도로 튀겼을 때가 맛있는지를 이제 연구하겠다. 그러면 내가 연구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온도가 되겠죠. 온도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튀기는데 방법이 1000도, 1500도 말고 오븐으로 튀길 때와 기름으로 튀겼을 때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겠죠. 그죠? 요즘 옷바닥이 맛있죠? 그죠? 옷바닥. 그지? 오븐에 빠진 닭. 달죠? 나만 하는 게 아니죠. 옷바닥. 그럼 오븐에 빠진, 그러니까 오븐으로 튀겼을 때와 기름으로 튀겼을 때 도대체 뭐가 맛있느냐, 맛의 차이가 있느냐, 이것도 궁금해요. 그럼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온도는 그룹이 몇 개예요? 2그룹이죠. 그죠? 1000도, 1500도잖아. 그럼 무슨 테스트? 분석, 차이 검정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t-테스트의 아노바예요. t-테스트죠. 그죠? 그룹이 2개니까 t-테스트잖아요. 자, 기계는 오븐이냐 기름이냐 뭐예요? 그룹이 2개니까 t-테스트죠. 그래서 원래 온도에 따라서도 연구하고 싶고 기계에 따라서도 연구하고 싶다. 그러면 t-테스트 2번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죠.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온도하고 기계에 따라서 튀기는 기계에 따라서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이 2개를 컴파운드 한다 그러는데 혼합해서, 즉 온도를 1000도에 튀겼을 때, 1000도에 오븐에 튀겼을 때, 1000도에 기름에 튀겼을 때, 1500도에 오븐에 튀겼을 때, 1500도에 기름에 튀겼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는 그룹을 하나의 변수를 가지고 그룹을 나눠서 했는데, 지금은 영향을 미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연구하고 싶은 게 2개가 있는데 2개를 따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t-테스트 아노바 이렇게 결정하면 되고요. 그룹핑에 따라서. 근데 지금은 뭐냐면 이 2개를 동시에 보고 싶은 거예요. 즉 온도와 기계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투웨이 아노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있느냐? 뒤에 보면은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그 뒤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거예요. 자, 온도 1000도, 1500도, 오븐에 튀겼을 때, 기름에 튀겼을 때. 자, 봅시다. 여기 보면 A1일 때
B1이 높아요, B2가 높아요? B1이 높죠. A2일 때는 B1이 높아요, B2가 높아요? 자, A1, B1에 따라서 값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죠. 왜냐하면 B1이 둘 다 높잖아. 즉 1000도의 기름으로 튀겼을 때와 1500도의 오븐에 튀겼을 때 무조건 1000도가 높아요. 맛이 다 높아. 그럼 연구할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냥 무조건 1000도로 튀기면 되잖아. 그죠? 오븐에 튀기든 아니면은 기름에 튀기든 무조건 1000도로 맞춰주면 되잖아요. 이건 그 얘기예요. 즉 둘이 온도하고 기계하고는 서로 상관성이 없다. 그죠? 서로 하면 된다.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은 똑같죠. 자, 이거는 뭐냐면 나중에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 있는 그림처럼 자, A1일 때 차이가 적어요, 많아요? A2일 때 차이가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늘어났죠. 얘는 값이 중요도가 맛의 차이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자, A1일 때는 B1, B2 중에 뭐가 높아요? B2가 높죠. A1일 때는. 자, A2일 때는 뭐예요? B1이 높죠. 즉, 온도를 1000도로 튀겼을 때는 오븐에서, 1500도 튀겼을 때는 기름에서. 이 말입니다. 맛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온도하고 기계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검증하겠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투웨이 아노바는, 자, 그냥 온도는 온도대로, 기계는 기계대로, 그냥 알아서 튀겨. 서로 상관이 없어. 그냥 알아서 튀기면 돼. 이렇게 연구하는 방법과, 자, 온도에 따라서, 기계에 따라서 온도의 맛의 결정이 또 틀려져요. 즉,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오븐에 튀겼을 때는 1500도가 맛있고 기름에 튀겼을 때는 1000도가 더 맛있더라 라는 결과가 나올 거냐, 이거를 검증해 보고 싶은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서 틀려져요. 나는 온도 따로 기계 따로, 난 별로 서로 영향력이 있는 거를 보고 싶지 않아. 그냥 온도 따로 기계 따로 따로따로 연구하고 싶어. 따로따로 서로 연관이 없을 거야. 온도는 온도대로, 기계는 기계대로, 서로 별로 그냥 따로따로 하면 돼. 그러면 T테스트를 따로따로 해주면 돼요. 자,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두 개는 서로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 이럴 때는 온도하고 기계하고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을까? 이거를 보고 싶은 게 바로 투웨이 아노바라는 방법을 씁니다. 조금 고급 방법이죠. 그래서 이 투웨이 아노바까지 올라가면은 이제 약간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방법론적으로 보면. 자, 그런데 우리가 아노바 중에서 실험 중에서 가장 하이 레벨의 실험이 뭐냐면 이거예요. 투웨이 리피티드 메저드 아노바라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면 이걸 제일 많이 써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방법이에요. 아노바 중에서. 그래서 이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고 실제로 이제 간호대라든가 이런 실험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거를 실제로 분석할 수 있는 통계책이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 책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이제 분석하려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잘 해놓으면은 아르바이트로 할 수 있어. 공짜로. 아니, 공짜가 아니지. 돈 받고 해야지. 왜냐하면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간호사라든가 의사가 있으면 저 이거 할 줄 알아요. 그러면 서로 콜할 거예요. 이거 좀 도와달라고. 그 정도로 모든 분석의 최종 목표가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 얘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가 틀린데 뭐냐면 시간을 전후로 쪼개는 게 하나가 틀려요. 즉 하나는 집단이고요. 하나는 전후를 측정하는 겁니다. 얘를 변형했죠. 투웨이 아노바하고 리피티드 메저드 아노바를 합친 개념이에요. 자, 이걸 왜 쓰느냐? 잘 볼게요.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는데 약의 효과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S병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S병원 알죠? 삼응병원 알죠? 이것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못하는데 그런 병원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실제로 연구를 도와준 사례가 있어요. 어떻게 분석을 도와줬느냐면 이거였었어요.
요즘 대세가 향기요법이라는 거 아세요? 아로마 테라피라는 거. 뭐냐면 마취제를 놓지 않고 향기를 가지고 마취 효과를 내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수술하잖아요. 수술을 하면은 여러분들 생배를 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물려면 얼마나 아프겠어, 통증이. 그죠? 마취제가 깨면서 엄청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몰라요? 마취제 말고 진통제를 놓죠. 그죠? 그 진통제를 놓는데 진통제를 넣으면은 이게 덜 늦게 아물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의사들은 참지 말고 그러니까 웬만큼 아프지 않으면 그 진통제를 놓지 말라 그래. 그래서 요즘은 주사기 있죠, 링겔에 거기에 보면은 마취제 투여하는 게 마취제 아니라 진통제 투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 아프면 누를 수 있게 해놨어요. 간호사들이 와서 안 하고 자기가 진짜 아프면 이렇게 한 번씩 눌러줘요. 될 수 있으면 참어. 왜냐면 빨리 아물게 하려고. 그런데 그런 걸 도와주는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게 뭐냐면 향기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죠. 여러분들 그 허브 향기를 피워서 냄새를 일으켜주면 진통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 진통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연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결론은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나왔는데, 그럼 그런 걸 실험할 때 어떻게 실험하느냐? 이제 이런 겁니다. 어떻게 실험하냐면 두 개의 그룹으로 쪼갭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위에요. 하나는 실험군이고요. 하나는 실험 안 한 군. 그걸 우리가 보통 대조군이라고 합니다.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렇게 나눌게요. 이쪽은 실험하는 그룹이에요. 이쪽은 해당이 안 되는 그룹. 자, 이쪽은 이제 향기요법으로 치료하는 그룹이고, 그거는 향기요법을 치료하지 않는 그룹이라고 봤을 때, 자, 이제 수술을 받아서 왔겠죠? 수술을 받고, 수술도 똑같이 해야 돼요. 뭐냐면,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사전에 똑같은 동등한 조건 하에서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은 우리가 이제 심장 쪽이면 흉부외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쪽 다 흉부외과, 전체가 다 흉부외과죠. 흉부외과 사람 중에 이제 그룹을 나눠서 이제 침실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침실 몇 개는 실험하는 그룹, 침실 몇 개는 실험 안 한 그룹. 이렇게 해놓고 수술하고 와서 뭐라면 양쪽 다 통증을 잽니다. 병원이 어떻게 하냐면 요즘도 막 이렇게 돼서 수치로 잴 것 같죠? 안 그래요. 물어봅니다. 얼마나 아파요? 1점에서 10점 또는 1점에서 100, 고개 끄덕이는 분이 있으면 아는 거네? 1점에서 100점 사이에 점수를 주게 돼요. 통증 점수를 자기가 줘요. 나는 이거 무지 아파. 그럼 100점. 나는 뭐 참을만해. 그러면 50점. 아직도 원시적을 쓰죠. 뭐 어떤 기계를 재서 재는 게 아니고요. 요즘도 그렇게 잽니다. 그렇게 해서 잽니다. 그럼 통증이 비슷할 거예요. 그죠? 비슷하게 나오겠죠? 자, 그게 여기 그룹에 본 것처럼 사전에 통증을 쟀더니 두 그룹 다 똑같다. 비슷하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치료를 해줍니다.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은 이쪽에서는 향기요법을 해가지고 향을 피워줍니다. 이제 촛불향이 있죠? 촛불향 같은 걸 피워줍니다. 그럼 은은하게 냄새가 나죠? 그러면서 이쪽은 이제 향기요법 치료를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쪽 대조군입니다. 이쪽 대조군에다가는 뭘 해주느냐?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럼 사람들이 삐져. 어떻게 삐지냐면, 저쪽은 뭔가 특별한 치료를 받고 있고 나는 치료를 안 받는 것 같아.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은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생깁니다.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뭐냐면 가짜 효과예요. 여러분들 심리학에서 상담사들이 뭘 주냐면 와서 자꾸 아프다 그래요. 그러면은 설탕을 줍니다. 밀가루에다 설탕 섞어서 가짜 약을 줍니다. 그걸 플라시보 드라고 하거든요. 플라시보 약이라고 해요. 그걸 주면 먹고 이거 약 좋아졌어요. 약 먹고 다 나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에 따라서 효과가 반응을 한다라고 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제 심리 치료하는 사람들은 그런 가짜 약을 가지고 제조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걸 플라시보라고 합니다. 근데 실험할 때도 뭐가 있냐면 저쪽은 하고 나는 안 해? 그럼 내가 멘탈적으로 반응을 일으켜요. 더 아파. 저쪽보다. 이쪽 팀보다 더 아파. 그래서 통증이 더 느껴져요. 진짜로 이거는 실제로 정신적인 걸로 인해서 통증을 더 느껴요. 그래서 이런 실험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걸 합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건 뭐냐면 이 양쪽에 실험 받는 군과 실험 받지 않는 대조군이 서로 실험을 받는 걸 모르게끔 처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이쪽도 촛불을 켜주잖아요. 이쪽도 똑같이 촛불을 켜요. 근데 이쪽은 그냥 일반 양초. 이쪽은 향기가 들어간 양초. 그러니까 이쪽도
똑같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효과는 이쪽에 있는 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할 때는 다 여러 가지 환경을 통제를 해서 어떤 다른 변수가, 다른 효과가 들어올 수 없게끔 다 막는 겁니다. 이거를 실험할 때는 외생 변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실험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게끔 서로 통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끔 보면 옛날에 무슨 방송국에서 실험하잖아요. 근데 그런 실험들 대부분 보면 통제 없이 실험하는 것들이 많아서 믿을 수 없습니다.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런 거 거의 대부분 믿을 수가 없는 실험들이 많아요.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많이들 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약의 효과나 이런 거 실험할 때는 다 이렇게 통제를 해서 실험을 합니다. 정확하게 이 효과에 의해서, 이 향기 요법에 의해서만 실험 효과가 나온 건지를 검증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이거를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블 블라인드라는 걸 또 해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더블 블라인드는 뭐냐면 의사도 모르게 합니다. 의사도 이쪽 양초가 진짜인지 이쪽 양초가 진짜인지를 모르게 해요.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아무도 몰라. 연구하는 나만 알아. 왜냐하면 이쪽에 해놓으면은 내가 이쪽은 실제로 한 거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간호사하고 의사도. 그래서 더블 블라인드, 즉 환자하고 간호사들 둘 다 모르게 하는 걸 더블 블라인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을. 자,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약의 효과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쪽 통증이 많이 완화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쪽 실험 그룹이 통증이 많이 완화가 됐겠죠. 그게 이겁니다. 자, 사전에는 통증이 비슷했는데 사후에는 통증 차이가 많이 났어요. 이렇게 많이 감소. 반대로 나오겠죠. 지금은 통증이니까 반대 개념으로 나오겠죠. 어쨌든 처음에는 변화가 서로 비슷했었는데 나중에 후반부에는 서로 그럼 이만큼이 뭐예요? 약의 효과죠. 저 갭만큼이 약의 효과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연구해서 신문에 발표를 하죠. 우리 약이 효과가 있었다, 아니면 뭐 향기요법이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겁니다. 간호 쪽에서 이제 이런 약을 증명하거나 이제 보건의료 쪽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투웨이 리피티드 아노바라는 방법을 가장 많이 씁니다. 자, 그럴 때 지금 보면 어떻게 됐냐면은 아까 전에처럼 두 그룹을 쪼개는데 두 그룹당 뭐예요? 이쪽 그룹에서 전과 후를 측정하죠. 향기요법을 하기 전에 통증과 향기요법을 하고 나서의 통증 재고, 이쪽 반대쪽 그룹도 어떻게 돼요? 사전에 통증을 재고 일반 양초 켜고 나서 통증을 또 재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재서 두 가지에서 사전에는 차이가 없었는데 사후에는 차이가 많이 벗어났다, 차이가 나더라. 그럼 그 차이 갭만큼이 어떻게 돼요? 약의 효과다.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게 바로 투웨이 리피티드 메저드 아노바예요. 요거랑 요거는 틀리죠. 얘는 서로 별개고요. 얘는 두 개의 그룹을 쪼갠 다음에 날을 두 번 측정하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친 겁니다. 투웨이하고 리피티드 메저드 아노바를 합친 게 바로 투웨이 리피티드 메저드 아노바라는 방법을 씁니다.